자, 이어서 추가 공제 보겠습니다. 추가. 자, 추가는 암기하기 쉽게 서비스라고 표현해 볼게요. 자, 기본 공제 대상자가 본인, 배우자, 부양 가족인데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나이 제한, 소득금액 제한을 다 통과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있는데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추가로, 왜냐하면 돈이 추가로 좀 더 들 것 같으니까 배려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본 공제 대상자예요. 자, 기본 공제 대상자 중에서 이런 사유야. 경로 우대자가 계시다. 여기서 말하는 경로 우대자는 만 70세 이상을 말합니다. 자, 원래는 60세 이상이 기본 공제 대상이죠. 근데 여기 나이가 겁나게 많다. 70세 이상, 막 80세, 90세 이래. 그러면 요 사람들보다는 돈이 좀 더 들 것 같으니까 한 명당 100만 원을 추가로 빼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나이가 79세예요. 장애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능력이 좋아가지고 부동산을 하나 갖고 있어서 부동산 임대소득이 몇 천만 원 있어요. 자, 공제 받을까 못 받을까요? 자, 돈 벌지? 안 됩니다. 근데 장애를 갖고 있어요? 안 됩니다. 왜? 전제가 기본 공제 대상자가 이런 일이 생겨야 돼.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이렇게 설명했는데, 웃겨서 뭐 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보통 호프집에 가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맥주를 이렇게 하나씩 시켜놓고 뭐 골뱅이 안주 이렇게 놓잖아요. 저 때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 안주를 시켜놓고 맥주를 쭉 이렇게 먹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 되면 기본 안주가 다 떨어져서 없어졌어. 그럼 보통은,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술을 그만 먹어야 되냐, 안주를 더 시켜야 되냐를 고민하다가, 그만 먹자, 이렇게 해볼 수도 있고, 아니다. 뭐 안주를 시키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좀 형편이 어려우면, 그냥 맥주만 마시고 이제 갈까 말까를 고민해요. 그런데 주인이 서비스 안주를 줍니다. 응? 왜 주겠어요? 이뻐서 주는 게 아니라, 이거라도 먹고 술이라도 좀 더 먹어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서비스 안주를 준다는 얘기는, 남자 4명이 와서 아무것도 없이 술만 시켜서 먹는 사람한테 서비스 안주가 나가겠어요? 기본 안주를 시켰기 때문에 서비스가 나가는 거야.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 기본 공제 대상자여야 하고 그 사람이 이런 경우여야 하지. 그냥 돈 버는 아버지가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닌데 경로 우대자거나 뭐 장애인이거나 이렇다고 해주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바로 뒤에 장애인 나올 건데.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기본 공제 대상자가 장애를 갖고 있어요. 자, 아들이 19살이야. 근데 장애를 갖고 있어. 그럼 19살 나이 괜찮죠? 또는 뭐 29살도 괜찮아요. 장애인은 나이를 따지지 않으니까. 기본 공제가 됐다? 그러면 장애인 공제를 추가로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9살짜리 장애인이 연간 소득 금액이 뭐 5천만 원쯤 돼요.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소득이 있으면 안 해주는 거잖아. 그럼 기본 공제가 아니야. 그러면 뭐 장애인도 아니야. 왜냐면 기본 공제 대상자여야 하니까 그래요. 이해되셨죠? 자, 전제. 기본 안주를 시켜야 서비스가 나간다고 했으니까 경로 우대자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된 다음에 그런 사유가 생겨야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의자, 그 다음에 뭐 근로 능력 없는 자.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험에서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그러면 숫자 1번 넣고 2번 넣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부녀자 공제입니다. 해당 거주자가, 내가 거주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이 나오면 조심하셔야 돼. 해당 거주자가 일단 소득금액 제한이 존재하죠.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여야 돼. 종합소득금액이에요. 종합소득이 아니라 종합소득에서 뭐 필요경비라든지 이런 거 뺀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이야. 근로소득만 딱 하나로 놓고 보면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뺀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사람. 종합소득은 근로소득 이외에 나머지 사업, 이자, 배당 다 합쳐서 부르는 거니까 그냥 단순하게 근로소득 금액, 직장인이면 근로소득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추가로 부녀자 공제를 해주겠다. 부녀자는 남자 보고 부녀자라고 하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여성인 거야. 자, 배우자가 있는 여성,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그러니까 남자는 아무런 해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이제 맞벌이 부부 공제라고 그래서 원래 남자가 직장 다니고 여자들은 집에서 살림하고 이렇게 계시는데 여자가 나가서 이제 여자분이 일하니까 추가로 그냥
여성을 위해서 그냥 해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데 그러면 해주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근로자가 여성이야. 근데 결혼해서 남편이 있어요? 그럼 해주겠다는 얘기야.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니까. 근데 그 배우자가 소득이 얼마 있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 여성과 B 여성이 있는데 여기도 남편이 있고 여기도 남편이 있는데 여기 남편은 백수고 여기 남편은 10억을 벌어요. 요거 돈 엄청 많이 버는데 왜 해주는? 그게 아니라니까. 그냥 배우자만 있으면 돼요. 백수라서 해주는 게 아니라. 이해됐죠? 돈 얼마 벌든 상관없어. 그냥 결혼한 여성분이 밖에 나가서 일하시니까 빼주는 거다. 이렇게. 그 다음에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라면 기본공제의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 합니다. 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가 되려면 이런 경우죠. 아버님이 뭐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큰딸인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고 내가 세대주로 돼 있는 경우. 그게 결혼하지 않은 상황. 이런 경우겠죠? 그래서 여성이면 결혼만 했으면 무조건 부녀자 공제.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라 하더라도 결혼하지 않은 여성인데 기본공제 대상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없으면 안 해주는 거고 아까 방금 사례처럼 내가 세대주가 됐으면서 부양하는 뭐 어머니가 있고 동생이 있고 이러면 해주겠다라는 게 부녀자 공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조건이 돈을 요 정도밖에 못 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봉 막 10억 이렇게 1억 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종합소득 금액 근로소득이 아니에요.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뺀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해서 여성이 나오면 조심해라. 남편이 있는지 남편이 없다면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만 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부모 공제 볼게요. 한부모.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야.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 비속 또는 입양자는 똑같은 거니까.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 비속이 있어. 배우자가 없는데 직계 비속이 있을 수 있는 경우는 이런 거죠. 내가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하고 내가 애를 부양하고 있거나. 그죠? 근데 결혼을 안 했는데 직계 비속이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결론은 결혼을 했는데 사별 또는 이혼을 해서 나 혼자 애를 키우고 있는 사람. 이런 거 보고 우리가 한부모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100만 원을 해주겠다. 자, 그런데 한부모와 부녀자 공제가 동시에 겹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부모 공제가 해당이 되고 내가 부녀자에도 해당이 된다. 그러면 중복 적용을 배제하고 한부모가 더 크죠. 부녀자는 50이고 한부모가 100이니까 한부모 공제만 적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부녀자 공제도 되고 한부모 공제도 되는 상황을 좀 만들어 보면 뭐가 있을까? 여성분이야. 여성분인데 남성하고 결혼을 해서 살다가 애가 하나 있는데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쪼개졌다. 남성이 부양한 게 아니라 그럼 이제 이 사람이 배우자가 아까 봤던 여기 부녀자가 배우자 없는 여성이라면 기본공제 대상자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세대주이면서. 이 경우에 해당하잖아. 이게 부녀자에 해당해. 그리고 보니까 한부모잖아. 그래서 둘 다가 걸린다는 얘기야. 그런 경우에는 한부모 공제를 적용하겠다. 더 유리한 쪽으로. 자녀 세액 공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자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8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빼줍니다. 아들, 딸, 손자, 손녀까지 좀 범위가 확대됐네요. 18살 이상. 한 명이면 25만 원, 두 명이면 55만 원, 3명 이상이면 55만 원과 2명을 초과하는 한 명당 40만 원을 합한 금액. 이게 뭐 실기에서 나오긴 곤란하고 객관식에서는 나올 수도 있겠는데 숫자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한 명이면 25, 또 하나가 더 있어. 그러면 연 55니까 플러스 다음 사람은 얼마겠냐? 다음 사람은 30인 거야. 합쳐서 55니까. 그 다음에 한 명당 40이지. 그 다음 사람이 생기면 40인 거야. 그래서 처음이면 한 명이면 25, 두 명이면 30, 합쳐서 55, 그 다음에 40. 그래서
25, 30, 40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출산 입양 볼게요. 해당 과세기간에 애를 낳거나 애를 낳을 수 없으면 입양할 수도 있겠죠. 그 공제 대상자가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 대상 자녀가 첫째다. 그러면 연 30만 원. 첫째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명을 애를 낳았다. 그러면 50만 원. 셋째를 낳았다. 그러면 70만 원. 3, 5, 7. 3, 4, 5, 6, 7. 20만 원씩 올라가네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적공제 판정 시기하고 공제 한도 보겠습니다. 자, 인적공제 대상자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의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지금 소득세거든요.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말입니다. 그러니까 12월 31일 현재의 자녀가 몇 살인지 또는 장애를 갖고 있는지, 갖고 있다가 뭐 장애가 회복될 수도 있고 또 애가 태어날 수도 있고 결혼하다 이혼할 수도 있고 정상이다가 장애를 얻을 수도 있고 사망할 수도 있고 판정 시점은 언제다? 12월 30일의 현재 상황에 의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전에 사망을 하시거나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해서는 사망한 날의 전날, 치유한 날의 전날의 상황에 의해서 판정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적용 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 위 본문에 불구하고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가 들어있다면 공제 대상으로 하겠다. 자,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근로자가 유리한 쪽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상황 몇 개만 설명해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 1월 1일인데 이렇게 쭉 배우자랑 잘 살다가 12월 31일까지 있다가 여기서 뭐 11월 달에 여기서 이혼을 해요. 이혼했죠? 그러면 너나 현재는 배우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배우자 공제 못 받아요. 자, 여기 쭉 있다가 여기서 결혼을 해요. 쭉 가보니까 여기 결혼한 상태잖아. 그럼 공제 받는 거지. 결혼 이유는. 그 다음에 여기서 쭉 살아 계시다가 여기서 사망을 하십니다. 그럼 요 날로 보면은 안 계시는 거잖아. 그죠? 근데 돌아가셨는데 부주는 못할 망정.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아버지가 나이가 80세에 장애를 갖고 있으면 돈이 어마어마하죠. 기본공제 받죠. 그 다음에 경로우대자 받죠. 장애인 받죠. 그런데 여기서 딱 사망하셨다. 12월 30일 날 사망하셨다 쳐봐요. 하루만 있었으면 되는데. 그래서 연도 중에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한 날에 전날. 그 전날이 뭐야? 12월 29일은 살아있잖아. 살아있는 걸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근로자한테 유리하게. 근데 반대로 여기다가 12월 30일에 애가 태어났어요. 태어나면 연날을 보면 얘 있는 거잖아. 원칙인 거야. 그래서 연도 중에 사망하면 사망한 날의 전날. 그 다음에 쭉 정상적으로 살다가 그런 사람들 있죠. 정상적으로 쭉 살다가 12월 25일에 크리스마스 날 교회를 가라고 그랬는데 애가 교회를 안 가고 몰래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다리가 갔어요. 장애를 갖게 됐어. 그럼 뭐냐 이거. 장애인이잖아요. 연날 보면. 이해됐죠? 자, 그럼 반대로 이렇게 했다가 말 잘 듣고 교회를 갔어요. 12월 25일 날. 교회를 가서 뭐 가끔 사이비 교주 때 가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반신 마비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얹으면서 잡기야 물러가라 하면서 일어서 했는데 진짜 일어섰어요. 그래서 장애가 치유가 됐어. 그날. 그럼 장애 치유됐잖아. 하지만 요 날에 전날로 보겠다. 장애를 그동안 여기서 장애 때문에 돈 쓴 게 있으니까 빼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이해하셨죠? 그래서 딱 두 가지의 예외만 있다. 연도 중에 사망하면 사망한 날의 전날. 연도 중에 장애가 치유되면 치유일의 전날의 상황에 따르겠다라는 뜻이 바로 그거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별로 어렵지 않죠? 이제 가끔 나와요. 당연히 연도 중에 사망하셨다. 그러면 올해까지 받는 거야. 내년에 못 받겠지. 자, 그리고 인적공제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없는 걸 하겠다. 아니, 종합소득이, 아니, 예를 들면 근로소득 금액이 1,000만 원인데, 뭐, 흥분의 가족처럼 가족이 막 열 몇 명 돼가지고 하나씩 다 100씩 다 빼봐라. 너무 많다. 그럼 마이너스로 돌려주지는 않겠다.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소득금액의 계산 구조 보겠습니다.
자, 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요렇게 요걸 다 묶어서 종합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에게 이 종류의 소득이 생기면 각각 계산하는 게 아니라 다 묶어서 한꺼번에 과세하게 됩니다. 이 종합소득세 세율이 누진세니까 하나씩 하는 것보다 뭉치면 세금을 훨씬 많이 내게 돼요. 그리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합쳐서 계산하지 않고 퇴직소득 별도 계산하고 양도소득 별도 계산합니다. 왜냐하면 저런 소득들은 오랜 기간 동안에 누적적으로 생긴 거니까 요거를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세금이 계산하게 되면 세금이 너무 왕창 나오니까 따로 계산합니다. 그걸 뭐 분류과세라고 합니다. 분류해서 분리가 아니에요. 분류해서 따로따로. 그래서 종합소득 각각의 소득에서 이자 소득에서 비과세 되는 걸 빼고 분리과세 되는 소득을 빼고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게 비과세라는 얘기는 세금을 과세하지 않겠다니까 그 각각의 소득별로 비과세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다 암기하고 풀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럼 빼고 일단 분리과세 소득이라는 것만 집중해서 보시면 돼요. 여기도 분리과세 있죠? 여기는 분리과세가 없고 여기 분리과세 있고 분리과세 있고 분리과세 있고 분리과세라는 얘기는 1년 동안에 종합소득이 다 합쳐졌는데 그 소득을 벌 때 원천징수라고 배우셨죠? 원천징수를 당함으로써 납세금과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종합소득이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리과세를 기억하셔야 되고 누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일단 분리과세나 비과세를 빼더라.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총수익금액이라고 하고 거기서 뭐 귀속법인세 뭐 필요 없고 필요 경비적인 성격을 빼주는 것들이 있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을 벌었으면 그거만큼의 뭔가를 위해서 썼던 게 있겠죠. 그런 걸 빼주는 거. 그 다음에 근로소득의 필요 경비적인 성격은 이미 배웠던 근로소득 공제입니다. 딱 한 단계만 외우시면 되죠. 500까지는 70%를 빼준다. 그러니까 여기가 500만 원이면 70%를 빼주니까 여기가 5, 35, 여기가 150만 원이 된다는 얘기죠. 저기가 500이면. 그 다음에 연금도 마찬가지로 근로소득 공제처럼 여러 단계로 빼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기타 소득도 필요경비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종합소득이 생기면 비과세나 분리과세를 빼고 나머지 가지고 이제 요것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종합소득 금액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여기 종합소득 금액의 합계. 그래서 인적공제 대상의 소득 요건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연간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라고 되어 있고 그 연간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되잖아요. 이하야. 그러니까 딱 100만 원까지는 괜찮아. 그것이 여기란 말이지. 요 자리, 요금에.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비과세 되는 소득 빼고 당연히 빼야 되겠지. 그 다음에 분리과세는 원천징수 당하면서 납세금과 종료됐으니까 그것도 빼고 그리고 이 종합소득하고 뭐하고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합친 걸 보고 우리는 연간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 출제를 할 때 우리가 비과세를 제시해서 비과세는 빼고 분리과세 제시해서 분리과세 빼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너무 내용이 복잡하니까 그렇게까지 심하게 나오지는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보세요.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이 초과되는지 안 되는지만 따질 때는 줄 때는 이자 소득은 이쪽에 금액을 줍니다. 이자 소득 금액을 제시할 거예요. 그 다음에 배당도 배당 소득 금액을 제시할 겁니다. 사업소득이 있다면 사업소득 금액을 제시할 겁니다. 저걸 주고 필요금비 빼고 이렇게 계산 안 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근로소득은 여기를 줄 수도 있고 여기를 500을 줬어요. 그러면 필요경비 70% 빼서 여기가 150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되고 또는 여기를 곧바로 줄 수도 있어요. 저기 줄 수도 있고 여기 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여기 근로소득 공제 정도는 다 암기가 돼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연금이 나오면 연금도 연금 소득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요것들은 직접 제시된 금액이 100만 원이 초과되는지만 따지면 돼. 그 다음에 기타 소득도 주로 이쪽을 주긴 하는데 저쪽을 줄 때가 있군 가끔 한두 개 정도 많이는 아니고 중복적으로 뭐 문해창작 소득 같은 거 그것들은 필요경비가 60%짜리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것도 많이 있는데 그걸 다 암기할 수는 없으니까 기타 소득을 주면 그 기타 소득의 종류 중에 필요경비가 60%인 문해창작 소득 이런 것들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것만 제거시키면 돼. 그 다음에 퇴직소득 금액 줄 거고 양도소득 금액 줄 거예요. 그래서 요걸 싹 다 합쳐가지고 100만 원이 초과되는지 그리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여기가 얼마였어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150만 원인 거예요. 여기가 저희가 500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억해야 될 문제들이 뭐가 있는지를 정리하고 갈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필수 암기사항이라고 썼는데 뭘 기억해야 되냐면 자, 요것만 암기하시면 돼. 금융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하고 이 금융소득의 연간 합계가 2천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합니다. 자, 나에게 이자소득이 2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시가 되면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니까 종합소득 금액, 아니, 연간 소득 금액이 아예 없는 사람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단서에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라고 하면 100만 원인지 초과된지 따져봐야 되겠지?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 엄청 자주 나오는 일용 근로자의 근로소득도 분리과세입니다. 그러니까 분리과세 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종결됐기 때문에 연간 소득 금액이 아예 없는 사람이 된다.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게 복권 당첨금도 분리과세입니다. 기타 소득 중에 하나인데 분리과세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시되면 연간 소득 금액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타 소득을, 이게 이제 기타 소득인데 이 기타 소득 중에 문해창작 소득은 필요경비가 수익 금액의 60%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창작 소득으로 한 1,0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필요경비가 60%니까 400만 원 이쪽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실제 쓴 것 중에서 큰 걸로 하니까. 그래서 저거를 주면 요거를 암기해서 풀어야 될 때도 있고 보통은 이쪽을 많이 줘요. 기타 소득 금액 100만 원 초과인지. 이렇게 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복권 당첨 분리과세, 일용직 근로자 분리과세, 그 다음에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종합과세 된다는 말이 없으면, 그 다음에 일시적인 문해창작소득, 필요경비가 60%. 그래서 여기까지만 일단 암기하시면 연간 소득 금액을 맞추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그동안에 출제됐던 걸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연간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공제되는 사람, 초과되면 안 되는 사람,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106회 때 지분에 뭐가 나왔냐면 근로소득 총급여가 3천만 원이야. 총급여가 3천이면 계산할 필요 없죠. 저희가 500이면 여기가 150이니까 이거는 안 되겠지. 양도소득 금액이 90만 원밖에 없어요. 괜찮겠죠? 한 사람이에요. 다 묶여 있다는 게 아니라 요런 사람 이렇게 뭐 배우자가, 부양가족이 이렇게. 그 다음에 총급여 500만 원이죠. 총급여 500이면 70% 뺐으니까 여기가 150이지. 이거 괜찮지? 그 다음에 일용직 근로소득은 1200만 원 있거나 말거나 무조건 분리과세니까 공제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106회 때 지문이고 105회 때 일용근로소득 나왔죠? 얼마든지 상관없어. 다 분리과세야.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금융소득이 나왔는데 3천만 원이야. 그건 뭐라고 돼 있어요?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지. 됐죠? 자, 그 다음 104회 때 봅시다. 퇴직소득이 200만 원 있어요. 100만 원 초과됐죠?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일용근로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 300만 원 있죠? 안 되겠죠? 양도소득 금액이 다 이쪽 주죠? 그 다음에 요거 말하는 거예요. 원고가 당선돼서 받은 일시적인 원고료. 이게 문해창작소득이에요. 이 필요경비가 60%거든요? 근데 100만 원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필요경비가 얼마인지 몰라도 이걸 얼마인지 빼버리면 100만 원이 초과되지 않으니까 이것도 공제 가능해요. 총급여가 600입니다. 계산할 필요 없으면 안 됩니다. 500이면 여기가 딱 150으로 한도에 걸려요. 그 다음에 102회 때 원고료 수입 기타 소득 나왔죠. 그런데 이 사람이 분리과세를 선택한대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분리과세 선택한다고? 그러면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없는 사람이 돼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 200만 원 소득 금액 안 되고 퇴직소득 금액 300만 원 안 되고 복권 당첨 무조건 분리과세 괜찮고 일용근로자 무조건 분리과세 괜찮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거 101회 때 부동산 임대 소득 금액, 부동산 임대 소득 금액은 사업소득이에요. 1,200만 원 있습니다. 안 됩니다. 100만 원 초과. 복권 당첨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양도소득 90만 원 괜찮겠죠? 복권 당첨 분리과세. 일용직 근로소득 분리과세. 총급여 500이면 이쪽에 150 괜찮죠? 이쪽 500, 이쪽에 150. 사업소득 금액 200만 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연간 총급여 600만 원인 사람이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 중에 일용근로소득자로서 받는 게 300 있어. 이거 무조건 분리과세죠. 그럼 나머지가 얼마야? 300밖에 안 남았지. 그러니까 공제된다. 그 다음에 상가 임대 1200만 원. 이 부동산 임대예요? 안 됩니다.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봅시다. 그러니까 아주 어렵지 않다는 얘기죠.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 자, 총 급여 700이야. 안 되겠지. 저기 500까지가 한도니까. 복권 당첨, 분리과세. 양도소득 금액 800만 원 안 됩니다. 100만 원 초과. 사업소득 금액 3천만 원, 100만 원 초과. 그 다음에 양도소득 금액 120만 원, 100만 원 초과. 기타 소득 금액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딱 걸렸지. 괜찮습니다. 일용근로 600 분리과세 괜찮아요. 사업소득 금액 500, 100만 원 초과.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인 기타 소득이 있대요.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게 복권 당첨 말고 또 있거든요. 다 할 필요 없어. 분리과세니까 괜찮지. 얼마가 있든 상관없이. 그 다음에 양도소득 금액 100만 원 딱 걸렸네요. 퇴직소득 금액 200만 원 안 되겠죠.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부양가족을 선택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